강릉 일주일 살기 4일차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산책은 경포를 다시 왔어요. 경포 바로 옆에 가시연꽃이 피는 습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강릉에서 연꽃을 볼 수 있다니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6월에) 연꽃은 거의 피지 않아서 한두 송이 피어있는 연꽃을 계속 찾아다녔답니다. 가시연꽃은 잎과 줄기가 가시가 가득하다고 해요. 게다가 멸종위기 식물인데 강릉이 국내 최대 자생지라고 하네요. 오전 10시쯤 폈다가 저녁에 진다고 하니 7월에서 8월 강릉에 오신다면 여기 습지도 한번 들러보세요. 연꽃이 가득 핀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습지가 꽤 넓고 그늘이 없어서 양산과 시원한 물은 꼭 준비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덟 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순두부에 밥 말아서 건강하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카페는 말차로인데요. 야외 테이블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꽤 큰 한옥이 나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실내도 한옥으로 꾸며져 있어서 아늑하고 정말 조용해요. 단체석도 이렇게 있고 어느 블로그 후기를 보니까 야외 테이블만 있다고 나와 있던데 꼭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말차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말차가 진해서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조용해서 책 읽다 가기도 좋은 곳이었어요.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통유리창으로 자연광이 들어오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 새하얀 건물과 통창으로 보이는 뷰가 특히 인상적인 이 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리처드 마이너의 건축 철학을 이어받아 지어졌다고 해요. 후문으로 나오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미술과 하얀 건물이 어우러져 꽤 근사하답니다. 미술관 옆에 잠깐 걷기 좋은 데크길도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6월 5호 햇살은 걷기에 너무 뜨겁더라고요. 미술관 1층에 기념품도 팔고 시립미술관이지만 입장료도 그렇고 음료수 가격도 조금은 비싼 것 같죠? 그래도 미술관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부시장으로 점심을 사러 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이쁜 일본식 야키토리동 전문점에 왔는데요.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기능으로 제외 진행자가 되면 버스 타고 후딱 집에 왔고요. 아까 사온 야키토리동을 얼른 먹어볼게요. 진짜 냄새부터가 미쳤더라고요. 이동하는 동안 식었음에도 닭고기도 야들야들. 불맛 가득한 게 진짜 찐으로 맛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야채까지 가득이라 끝까지 안 느끼하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엄지척 하나로 부족한 맛이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강릉 4일차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강릉에서의 5일차 아침입니다. 이제는 완전 우리 동네 같아요. 오늘의 아침 산책은 송정해변인데요. 걸어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아침부터 햇빛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기엔 정말 이쁘고 조용하니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날 너무 더웠어요. 소나무 숲이 바다 옆으로 이어져 있는데 오늘 아침은 여기마저도 정말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송정해변은 현지 분들이 더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그래서인가 주변도 이렇게 조용한 주택가랍니다. (10분쯤) 기다리니 다행히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잠봉베르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사과가 정말 가득 들어있죠. 일단 꿀부터 찹찹 야무지게 발라놓고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특히 바게트가 완전 겉바촉촉이었고요. 사과와 고메버터, 잠봉베르까지 그 조합이 진짜 미쳤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최고의 잠봉베르 샌드위치였습니다. 집이 5분 앞이지만 집에 가면 다시 잘 것 같아서 카페에 왔는데요.
네네, 어제도 갔던 바로 그 말차 전문 카페랍니다. 오늘은 호시차 라떼를 시켰어요. 분명 고소하다고 하셨는데 제 입맛엔 좀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는 말차 라떼 맛집인가 봐요. 다른 카페보다 조용해서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1편에서 장칼국수를 먹으며 궁금했던 두부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큼지막한 두부와 각종 나물이 들어있는 건강한 김밥이에요. 밥 양은 적고 두부와 야채 가득이라 포만감도 큰 건강 김밥이었어요. 밥집 바로 앞에 초당 소금빵이 있어요. 여기서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가려고요. 첫날부터 찜해둔 곳인데요. 실내가 너무 귀엽죠? 소금빵 아이스크림과 소금빵 4개도 같이 샀습니다. 강릉 1편 댓글에 순 먹고 맛있는 것밖에 없다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먹으러 온 건 아니지만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먹거리는 사실 놓칠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뜨거운 햇빛을 피해 오늘도 오후 늦게 다시 나왔어요. 이제 5일차인데요. 슬슬 혼자가 심심해지더라고요. 또 바다다 싶겠지만 오전에 송정해변과는 분위기부터 완전 다른 토요일 오후 가장 붐비는 안목해변으로 왔어요. 5일째 혼자 있으려니 조금은 외롭다 싶어서 사람들 틈에 살짝 섞여 그 에너지를 빌려오는 거예요. 더불어 노을 구경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배를 채우러 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수제 맥주와 버거를 맛있게 먹었던 곳인데요. 오늘은 수제 맥주와 햄버거 대신 타코야끼를 같이 시켰어요. 배도 불렀지만 예전에 타코야끼와 맥주 조합이 생각나서 시켜봤습니다. 맥주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맛이었고요. 참고로 여기 수제버거 진짜 맛있어요. 작년에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어두워지기 전에 버스 타고 귀가합니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이제 패스하려고요. 강릉 여행 5일차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날인 내일은 조금 특별하게 보내려고요. 강릉 일주일 살기 6일차 강릉역에 왔어요.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강릉에서 기차로 30분 묵호역에 도착했어요. 9시 40분 시티투어 버스 첫 차를 타려면 10분 안에 움직여야 해요. 묵호역 나오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새겨놨어요. 별스러운 동네라고 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쌍용에서 돌 캐내고 남은 동네니까 별스러운 동네예요. 이것이 제가 간 날은 마침 라벤더 축제 기간이어서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Do you hear that? My sanity about to break while everyone I know's out. On a 여기 오실 분들은 인터넷으로 티켓 미리 예매하시고 FOMO, babe, I don't even 티켓 줄 안 서시고 QR코드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셔틀버스 줄도 엄청 길어서 굳이 안 서고 5분 정도만 이런 절경 옆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차피 셔틀버스도 여기 세석장까지만 오거든요. I got a fifth of Patron and a blender, baby. Slipping on a swimsuit is overrated. We don't need a beach to get a half naked. Life's too short, let's not waste it. 'Cause paradise is wherever we make it. Paradise is wherever we make it. Till the sun's up Monday. We'll tell our friends, do not disturb. I got my straw hat, babe. And you can finally pull the tags on your Tommy Bahama shirt. Blue crush up on the 85-inch sound machine.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예전 광산의 모습도 보이고 2층엔 폐광되기 전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과 도구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세석장에서 라벤더 정원은 금방이랍니다. 드디어 라벤더 밭에 도착했어요. 사람 수에 우선 놀라고 그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약 5,500평인데 축구장 2개가 넘는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흔들다리를 발견하고 무섭지만 건너가 봅니다. 맞는 데 쉬면 안 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아버지 그 급쟁이구만. 그런데 건너길 잘했다 싶었어요. 이쪽 경치가 훨씬 멋있고 사람들도 확 줄었거든요. 저는 라벤더 밭보다 이 경치가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가이드분께서 무릉 별 유천지라고 읽힌다고 하셨거든요. 속세를 떠난 별천지라는 뜻이래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에메랄드빛 호수 이름은 청호코예요. 석회 성분 때문에 물 색깔이 이렇게 신비로운 녹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인사하고 짧지만 인연은 그래도 가까이 저는 다음 정류장인 무릉 계곡에서 내렸어요. 이래다 맞는 거. 다 예약이네. 혹시 한 명 안 받아요? 네? 한 명은 안 받아. 예, 지금은 단체가 못 와요.
아, 식사하시려는데 괜히 저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산채 비빔밥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늦은 점심을 드디어 먹습니다. 산채 비빔밥을 시켰어요. 오, 여기 무릉계곡은 바가지도 없고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찬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동해 시티 투어 버스 타신다면 무릉계곡에서의 한 끼도 같이 추천드려요. 입구부터 밥집이 쭉 늘어서 있고요. 5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 계곡 입장 매표소가 나와요. 매표소 지나자마자 이렇게 넓고 커다란 바위가 나와요. 화강 안반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무릉 반석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규모도 정말 커서 시야도 확 트이는 게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는 곳이었어요. 여기 도착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다음 버스가 3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버스를 타려고요. 저 위에 절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날 날씨가 유독 흐렸는데 오히려 절과 함께 저 뒤에 산세가 굉장히 신비스럽게 느껴졌어요. 여기 사마산은 청옥산과 두타산이 감싸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 정말 별천지에 들어온 기분이랍니다. 1시간 이상 여기서 멍 때리다 오후 4시 35분 버스를 타러 가는데요. 무릉계곡에서 오후 5시 15분 출발이 마지막이니 일정에 참고하세요. 여기 무릉계곡은 생각보다 정말 좋아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돈 5,000원 버스 투어로 이렇게 동해를 편하게 돌 수 있다니 진짜 감동이었어요. 동해 시티 투어 버스는 꼭 한번 타보세요. 창밖으로 스치는 바다마저 너무 이쁘네요. 아쉽지만 강릉 6기차 마무리할게요. 떠나는 날 아침인데요. 왠지 아쉬워 동네 모습을 한번 담아봅니다. 마지막 산책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강문해변으로 다시 왔어요. 기내용 캐리어 하나 들고 와 필요한 건 현지에서 다 구했고요.
맛있으면 한 번 더 찾아가면 되었고 맛집보단 단골집을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아침 원하는 곳을 그냥 걸으면 되었던 강릉에서의 일주일이었어요. 캐리어 하나로 보낸 일주일. 짐은 가벼웠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여유로워졌어요. 이제 또 다른 로망을 꿈꾸며 서울로 돌아갑니다.